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해설 강의 마지막 강 18강입니다. 18강에서는 우리 현대사에서 경제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과 과제와 관련된 20문제 풀이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한능검의 특징이 있죠. 현대사는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나올 게 나옵니다. 신유형이 나오는 것도 있고 지난 회차와 다른 문제를 내기 위해 출제자분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겠지만 나올 게 웬만해서 정해져 있기에 이번 20문제에서 제가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는 부분들 확실하게 체크하신다면 먼저 그냥 기본적으로 맞추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대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늘의 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우리가 더 나은 발전과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시험에서는 쉽게 나올 게 나오기에 맞출 수 있고 그 부분만 공부를 하면서 해결하시고 점수 가져가시면 되지만 합격하신 이후에는 현대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심도적으로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는 그런 계기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파트에서도 잘 나오고요. 한 문제 나오고요. 사회문화의 변화는 나올 때가 있고 나오지 않을 때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리는 거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100% 출제되는 각 정부의 통일을 위한 노력과 과제,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 본격적으로 20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협정이 적용된 시기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경제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옆에 각 정부의 이름부터 한번 쭉 제가 써볼게요. 이승만 정부가 있고 그리고 윤보선 장면 내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장면 내각. 우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파트에서 각각의 민주화 운동을 살펴봤기에 이번에는 경제, 정치, 그러니까 정치 파트는 했으니까요. 경제와 북한과의 관계 관련해서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부. 이름만 쓰겠습니다. 최규하 정부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우선 요렇게가 우리 한능검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쓰고요. 오른쪽에다가는 각 정부의 특징들 한번 같이 20문제를 통해 정리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이 협정, 굉장히 많은 협정을 체결했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맨 밑에 보니까 한미 원조협정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정부를 수립했지만 세계에서 정말 가장 가난한 나라이기에 미국의 원조를 받았어요. 특히 우리 원조하면은 6.25 전쟁 이후 50년대 원조, 300산업 발달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 한미 원조협정은 정부 수립 직후입니다. 1948년에 한미 원조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뭐 미국이 천사도 아니고 언제까지 우리나라에게 계속 퍼주기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조를 조금씩 줄여나가다가 61년에 요때 1961년에 한미 경제 원조협정으로 바꿔버립니다. 한미 경제 원조협정. 그러니까 차관 형식으로 돌리게 되죠. 차관 형식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원조를 주다가 차관 형식으로 돌리면서 이때 대한민국의 경제가 크게 침체가 오게 돼요. 그 틈에 5.16 군사정변이 또 이렇게 일어나는 개념이죠. 자, 이렇게 우선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뭐 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뭐 미합중국 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원조를 제공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우호적 연대를 강화할 것을 확신함으로 아래와 같이 협정했다. 한미 원조협정 48년도 즉 48년 이후 50년대 이승만 정부의 경제 상황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6.25 전쟁 직후의 300산업 하얀 제품 3가지를 우리가 원조를 받으면서 원조를 통해 이 경제를 이뤄가고 있었죠. 자, 1번 경부고속국도를 개통하였다. 경부고속국도는 여러분 언제죠? 1970년입니다. 60년대, 70년대 특히 박정희 정부 시절에 경부고속국도가 개통이 됐고요. 자, OECD는 1996년
김영삼 정부예요. 김영삼 정부. 여기 써볼까요? 이건 중요하니까. 여기 1990년, 96년 OECD 가입. 근데 바로 1년 뒤에 글씨가 너무 못생겨서 다시 좀 쓸게요. 1996년 OECD. 샴페인 빵 터뜨렸고 바로 1년 뒤에 IMF의 관리로 들어가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자, 재붕, 재당, 면방지, 하얀 제품 3가지, 300산업이 50년대 성장을 했죠. 300산업. 여기 이렇게 살짝 써볼게요. 300산업. 워낙 중요한 내용들만 이쪽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삼저호황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하였다. 전두환 정부죠. 전두환 정부 80년대 중반입니다. 80년대 중반 삼저호황이 일어나게 됐고, 자,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죠. 정확하게 93년인데 이 93년이 중요하진 않아요. 금융실명제가 김영삼 정부라는 거, 요거는 잡고 계셔야 돼요. 5번은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각 정부의 경제와 북한과의 관계 잘 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3번. 1번에 3번. 40년대, 48년 한미 원조협정을 체결하고 50년대 300산업이 성장하였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가볼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같은 맥락의 문제죠. 50년대 경제 상황이고요. 옆 밑에 보니까 미국의 경제원조 추이가 나와 있어요. 300산업이 되겠네요. 자, 그럼 내용 볼까요? 1번 2차 석유 파동. 자, 요거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1973년에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1차 석유 파동. 지금 이 박정희 정부 시절에 내용이 좀 많으니까 전두환 정부를 좀 밑으로 내릴게요. 그리고 1차, 2차를 좀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되는데 1978년부터 80년이 2차 석유 파동이에요. 요 1차 석유 파동은 우리가 중동에 인부를 파견해서 그들이 땀을 흘려 벌어들여온 달러로 우리가 1차 석유 파동을 막아낼 수가 있었고요.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이어집니다. 80년대 초반에 2차 석유 파동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이게 마무리가 되고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부 시절에 3저 호황으로 이어지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저 호황. 이 3저 호황은 2차 석유 파동과 맞물려서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은 78년부터라서 틀렸죠. 자, 2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체결과 발효가 있어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밑으로 좀 내려가야죠. 노무현 정부 시절 2007년에 한미 FTA가 체결되고요. 체결. 그리고 정부가 바뀐 뒤에 2012년에 이명박 정부 때 한미 FTA가 발효가 됩니다. 발효. 그러니까 우리 한능검에서는 주로 체결을 많이 물어보기에 한미 FTA 하면 노무현 정부, 요거 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준도 이명박 정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비준도 이때가 되겠습니다. 비준이 이명박 정부예요. 이 비준이라고 쓸까요? 비준. 자, 그러면 한미 FTA 체결이니까 요거는 노무현 정부. 요거는 지금 이승만 정부의 내용이죠. 자, 여러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장면 내각 때 준비가 되고 62년에 박정희 정부 때 1962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죠. 62년이 1차, 그럼 이제 5년씩 나눠보면 2, 3, 4, 5, 6, 67년이 2차, 그 다음 72년이 3차, 이렇게 들어갑니다. 3차니까 1972년이죠. 당연히 박정희 정부가 되겠어요. 박정희 정부. 300산업 중심의 소비재 산업, 앞서 1번 문제와 같은 맥락의 문제였었는데 보기를 중요하게 보시라고 1번, 2번에 이렇게 문제를 같이 이 50년대 경제 상황으로 출제를 지금 저희가 넣어놨어요. 새마을운동하면 박정희 정부죠. 1970년부터 시작입니다. 1970년 새마을운동. 1970년 새마을운동. 아, 이게 살짝 애매한데 여기다 쓸까요? 70년 새마을운동. 자, 이번에 정답은 4번이었고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에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국교 정상화 추진을 열리는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비밀회담을 하는 게 알려지면서 1964년 박정희 정부 시기에 1964 6.3 시위가 단행이 되고 이게 실패로 끝났죠. 시위가 1965년에 결국에 한일 협정으로 굴욕적인 외교를 우리가 체결하게 됩니다. 독립 축하금 받았죠. 사과를 받지 못했어요. 요것만 잘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 정부 시기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정부 64년 6.3 시기니까 박정희 정부 시기예요. 1번 OECD가 우리 아까 정리했죠. 김영삼 정부입니다. 96년 김영삼 정부. 연도를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부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면 우리 한능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자, 한칠 FTA 나왔죠, 이번엔. 한칠 FTA는 04년도 노무현 정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칠레와 FTA를 체결했죠. 자, 그럼 노무현 정부니까 여기다가 제가 정리해야 되겠어요? 04년도에 한칠 FTA. 한국과 칠레의 FTA. 포도가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이 한칠 FTA이기도 합니다. 3번 금융실명제 앞서 정리했었죠? 김영삼 정부 93년입니다. 김영삼 정부. 자, WTO는 1995년입니다. 1995년에 출범을 했어요. 1995년은 김영삼 정부 시기죠. 이때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우리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도 합니다. 5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었다. 자, 여러분 마련되었다 하면 장면 내각이에요. 이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준비하게 되고 이제 진행이 된 것은 62년부터 시작이라서 박정희 정부 시기라 할 수 있겠죠. 박정희 정부 1962년. 자, 그러면 이 박정희 정부 시기의 문제니까 박정희 정부의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진행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나올 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메모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거는 반드시 필기노트에 옮겨 적으신 뒤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나올 게 나옵니다. 4번 가볼까요? 다음 문서를 접수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귀하. 귀하는 한국 정부가 월남 정부로부터 월남에 대한 한국 전투부대 증파에 관한 증파 한번 보내고 있나 봐요. 자, 베트남 파병 언제입니까? 박정희 정부죠. 자, 65년에 한일협정을 체결한 것도 있고요. 이때 베트남 파병도 합니다. 같은 연도에요, 여러분. 65년에 한일협정 체결도 있고 베트남 파병도 있고 이때 벌어들인 달러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했죠. 우리 청년들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파병을 했기에 그 돈으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년 뒤인 1966년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겠다는 공식 문서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죠. 브라운 각서. 자, 베트남 파병하면 박정희 정부입니다. 구분을 좀 이렇게 좀 줘야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 박정희 정부 시기의 내용이에요. 브라운 각서. 1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62년 박정희 정부 바로 1번 정답 찾아낼 수 있겠고요. 2번 또 나왔죠. OECD 샴페인 빵 김영삼 정부. 한칠 FTA 또 나왔네요. 노무현 정부.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거 우리 이 앞에 이제 재헌국회 역할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1949년에 제정이 됩니다. 이승만 정부 1차 재헌국회가 되겠어요. 5번 금융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죠. 여기 정리해놨던 내용.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이쪽에 정리해둔 건 이쪽에 제가 필기는 안 하고 있어요.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잘 나와요. 지금은 이제 포스코라고 하지만 처음엔 정부에서 직접 만들고 운영을 했던 포항제철입니다. 포항제철. 자, 포항제철의 1기 준공식이 나와 있죠. 이 포항제철 하면 박정희 정부가 되겠고 1973년입니다. 73년에 포항제철. 60년대 경공업 중심으로 육성을 하고 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육성을 한다. 우리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딱 73년에 중화학공업. 포항제철 준공. 박정희 정부가 되겠군요. 1번 OECD 김영삼 정부.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2년 박정희 정부. 정답이네요. 한칠 FTA 노무현 정부. 자,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삼저호왕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의 삼저호왕. 지금 나올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6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 문제입니다. 자,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삼저호왕, 전두환 정부. 80년대 중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삼저호왕. 자, 나 IMF 샴페인 터트리고 바로 다음 IMF 97년 김영삼 정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지금 여기 뭐 노태우 정부가 또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죠? 1번. 이거 쉽게 나왔네요, 여러분. IMF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샴페인 터트린다. OECD 가입한다. 1번 정답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번. 한칠 FTA는 노무현 정부죠. 자, 소비재 산업하며 경제원조 300산업 이승만 정부고요. 3차 경제개발계획으로 중화학공업 육성 박정희 정부고, 자, 개성공단 건설을 통해 남북 간 경제교류가 이루어졌다. 개성공단을 처음 이제 함께 하자고 합의한 건 김대중 정부고요. 착공은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이때 합의, 이때 착공입니다. 착공. 요것만 좀 잘 눈여겨봐 주십시오. 김대중 정부 때 합의, 노무현 정부 때 착공. 아시겠죠? 문제 쉽게 나왔어요. 요 사이. IMF는 샴페인 터트리고 바로 맞이했다. 샴페인 빵. OECD 96년 1번이 정답이었군요. 7번 가볼까요? 자, 같은 맥락이 나와 있는데 순서대로래요. 순서대로. 이런 건 땡큐죠. 땡큐. 자, 한칠 FTA 나왔습니다. 또 한미 FTA도 있네요. 노무현 정부죠. 1차 석유 파동 언제라고 말씀드렸나요? 1973년이죠. 박정희 정부가 되겠고. 몇 년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정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면 충분합니다. IMF 요청, 김영삼 정부. 삼저호왕, 전두환 정부. 이 정도 순서는 알고 계신다면, 자, 볼까요? 나, 라, 다, 가. 어디 있나요? 4번에 있네요. 나, 라, 다, 가. 4번 정답이었어요. 자, 금방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 하지만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다는 거, 여러분. 8번 갑니다. 가나 인물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우리 사진만 봐도 충분히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경상남도의 신민당 총재에서 YH 무역 사건으로 국회의원 영구 제명당하고 부마민주항쟁으로도 이어졌었죠. 김영삼 대통령이고요. 오른쪽은 전라남도 출신에다가 15대 대통령이시고 신민당 후보였다. 김대중 대통령이네요. 김영삼, 김대중입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기억. 남북기본합의서 너무 중요하죠. 별표 빵 쳐주셔야 되고요. 노태우 정부 노란색으로 갑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너무 많이 나오죠, 이거는 진짜. 남북기본합의서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기억은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정부. 금융실명제가 전격 시행되었다. 김영삼 정부 니은 맞네요, 그러면.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죠. 김대중 정부잖아요, 이거 김대중. 나니까 니은 디귿 정답 3번 찾아낼 수 있겠고요. 자, 한미 FTA 체결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라서 리을은 아니었어요. 남북기본합의서가 여기서 메인이라서 여러분 꼭 체크해 두시고요. 9번 갑니다. 다음 뉴스에 보도된 사건 이후. 자, 이런 거 체크 3점짜리예요, 이거. 이후입니다. 어제 동대문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 씨가 분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태일 열사 분신 순국이시죠. 박정희 정부가 되겠고 1970년입니다. 1970년. 중요하니까 따로 빼놓을게요. 전태일 열사는 1970년에 돌아가셨어요. 70년 이후니까 뭐 1차 석유 파동도 있고 포항제철도 있을 거고, 그죠? 뭐 베트남 파병 계속 되고 있었죠. 70년대 초반까지는. 우선 내용부터 한번 가볼까요?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 자, 기억도 지난 61회인가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최저임금법은 전두환 정부예요. 전두환 정부. 이것도 좀 중요하죠. 1986년인데 최저임금법. 전두환 정부입니다. 요거 꼭 체크해 두십시오. 자, 이후니까 전태일 열사 여기잖아요. 기억 들어가겠네요. 86년.
니은 한미원조협정은 쭉이 48년이라 니은 탈락.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행운의 숫자 7 두 개 들어가야 됩니다. 1977이니까.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 77년 맞네요. 기억 디귿 2번이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되었다.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죠. 마련되고 준비했다 하면 장면내가 추진, 실시, 진행하면 박정희 정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 나왔어요. 여기 또 이제 노란색들은 여러분 꼭 더 중요한 겁니다. 10번 갑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나와 있어요. 중학교 의무교육도 전두환 정부인데 85년에 전두환 정부 시기 1985년 중학교 의무교육이 단행됩니다. 최저임금이 86년, 요거 요새 빈출입니다. 그다음 85년 중학교 의무교육. 노태우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노란색들 잘 체크해 두시고요. 전두환 정부 찾아볼까요? 프로야구단 전두환 정부잖아요. 1번 유아정책 1번이고 금강산 해로는 김대중, 육로는 노무현입니다. 자, 김대중 정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근무후기 운동. 정권이 교체되고 IMF를 극복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때. IMF 조기 상환이 일어났죠. 금융실명제는 앞서 살펴봤던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왔던 보기들이 지금 수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금강산은 연도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 해로는 김대중, 육로는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1번 갑니다. 다음 자료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정책. 자, 노란색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중요하죠. 자, 26주년, 이걸 45랑 더하면 이제 70년대 초반이라는 거 바로 잡아내실 수 있고, 적십자사가 제의한 내용 보이시죠? 지금 적십자사. 이게 뭘까요? 남북 적십자 회담인데 예비회담은 71년에 시작합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따로 빼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71년 박정희 정부 시절에. 자, 박정희 정부 시절에 71년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가 되고 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으며 남북 조절 위원회를 만들었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라서 따로 빼놨어요. 자, 적십자회담 71년 이후, 즉 박정희 정부 시절의 통일정책입니다. 조절위원회와 7.4 남북공동성명 그대로 정답 나와 있죠. 남북기본합의서 여기 있잖아요. 노태우 정부. 이거 매우 중요하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도 노태우 정부입니다. 이때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노태우 정부예요. 노태우 정부. 정답 2번이었고요. 이게 여러분 계속 연달아서 나온다는 거 잘 구분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12번 갑니다. 자주. 어딨죠? 여기 있네요. 평화. 어딨죠? 민족대단결. 키워드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7.4 남북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즉, 박정희 정부. 남북조절위원회 1번 정답이죠. 2번 김대중 정부. 자, 합의했잖아요. 합의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개성공단 합의는 김대중 정부. 남북정상회담인데 최초니까 김대중 정부. 한반도 비핵화 노태우 정부. 지금 나왔던 내용 보기 다 있지 않습니까? 잘 체크하셔야 돼요. 몰랐던 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13번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올림픽 개최 노태우 정부. 3당 합당 노태우 정부, 유엔 동시가입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 하면은 남북기본합의서 1번 바로 여러분 지금 5초 만에 풀었어요. 5초 만에. 그쵸? 7.4 남북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개성공단 합의 김대중 정부. 자, 14 남북공동선언은 노태우 정부가 아니 노무현 정부죠. 이때.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실시하면서 14 남북 공동선언 채택합니다. 이것도 잘 봐주셔야 되겠고, 이산가족 최초 성사는 전두환 정부입니다. 이산가족 최초 성사는 전두환 정부. 이건 필기해 놓을게요.
전두환 정부 시기에 이산 가족이 최초로 만나게 됩니다. 자, 14번 가볼까요? 가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오른 것은 한반도 비핵화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언제입니까? 91년 노태우 정부 시절입니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 바로 다 보이시나요? 남북기본 합의서. 너무 메인이라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금강산 관광사업 시작 김대중 정부, 경의선 복원공사 역시 김대중 정부. 남북조절위원회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정부. 2차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정부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15번이네요. 서울올림픽 88년 88 서울올림픽 노태우 정부죠. 남북조절위원회 박정희 정부, 남북기본합의서 정답, 개성공단 건설 사업을 실현하였다.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시작됐고요. 7.4 남북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자, 최초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요 말이 조금 모호하긴 한데 개성공단 합의한 게 이제 김대중 정부고 착공을 한 건 노무현 정부죠. 김대중, 노무현 요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당연히 아니죠. 노태우 정부니까. 이게 공무원 시험이면은 이 두 글자 때문에 문제 막 다르게 나오고 하긴 하는데 우리 한능검이라서 이렇게 바로 한눈에 구분 지을 수 있게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16번 가볼게요. 나왔어요. 개성공단 착공입니다. 착공은 노무현 정부라고 말씀드렸죠. 노무현 정부 시기에 착공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의 통일 노력이에요. 2차 남북정상회담, 14 남북공동선언 어디 있나요? 그대로 써 있네요. 5번이잖아요. 노무현 정부, 2차 남북정상회담, 14 남북공동선언. 우리 시험 한능검은 이런 거 날짜를 잘못 쓰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내지 않습니다. 보기는 다 맞는 내용이 들어가요, 여러분. 1번 노태우 정부, 2번 전두환 정부, 3번 노태우 정부, 4번 박정희 정부가 되겠네요. 매우 16번은 여러분 1점을 냈지만 1점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1, 2, 3, 4, 5번 다 중요한 거라서 확실하게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매우 중요한 보기들이 되겠습니다. 17번 가볼까요? 조금 젊은 시절에 우리 김대중 정부의 그림이군요. IMF 극복 나와 있잖아요. 상환했다.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나와 있어요. 1번 박정희 정부.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 UN 동시가입도 노태우 정부예요. 이때 UN도 제가 여기 써놓을게요. UN 동시가입 노태우 정부. 연도로 보면 이제 91년이죠. 91년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이죠. 3번 정답이네요. 4번 김영삼 정부, 5번 전두환 정부. 너무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4번은 이거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정부. 제 말이 헛나왔나 봐요.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갑니다. 자, 요건 요 키워드예요. 우리 민족끼리하고 연합제 안에서의 연방제 통일. 연방제 통일. 이게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아까 자주, 평화, 민족대 단결은 7.4 남북 공동성명이고요. 우리 민족끼리가 나오면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특징입니다. 김대중 정부 하면은 금강산 관광사업 2번이 정답이죠. 1번 박정희 정부, 3번 노태우 정부, 4번 노무현 정부, 5번 전두환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제가 키워드 드리는 거 요거 정리해 주셔야 돼요. 다음 19번입니다. 이게 쉽게 나왔죠? 3점이나 줬네요. 자, 6.15 남북공동선언을 고수하고, 3.1이 있습니다. 고수하고니까 이거 이유란 얘기예요. 이거 이후다. 이거 이유라는 게 핵심입니다.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자, 내용을 보면 서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킬 것이다.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겠다. 자,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어받아서 실시한 14 남북공동선언입니다. 노무현 정부죠. 자, 그럼 가볼까요?
1번 박정희 정부, 2번 노태우 정부, 3번 노태우 정부, 4번 정답, 5번 금강산. 여기선 육로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노무현 정부는 육로입니다. 육로. 이걸 여러분 보기들 지금 제가 계속 다 강조드린 건데 이건 아까는 1점짜리였고 이번엔 3점짜리였어요. 이 정도가 나올 텐데 지금 그래도 한 2점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눈여겨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가볼까요? 이거 여러분 바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아, 요건 조금 중요하실 수 있겠다. 자, 나는 남북학생회담 요구 집회 보이시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게 뭐냐면 민간인 차원의 통일운동이 활성화됐던 장면내각 시기예요. 장면내각 시기에 민간인 차원의 이 통일운동이 활성화됐던 내용이 되겠고요. 장면내각 61년입니다. 이때 민간인 차원의 통일운동.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남북학생회담 요구 집회 장면내각 61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가는 7.4남북 공동성명이니까 가는 뭐죠 여러분? 박정희 정부고요. 나는 장면내각이고 14남북 공동선언 여기 지금 사진 속에도 계시는데 노무현 정부가 되겠고요. 자, 정주영 북한 방문 요거, 자, 우리 현대 창업주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를 이끌고 북한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1998년 김대중 정부 시기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 정주영 소떼 방문. 자, 그러면 순서를 봤을 때 장면내각,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순이 되겠군요. 정답 어디 있나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460자의 해설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현대사까지 문제풀이가 끝나셨다면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저희 박하사탐에서 제공하는 한능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약점 공략을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저희 교재도 뒷부분에 고난도 당시 이제 고난도 내용으로 저희가 문제를 삽입을 해놨죠. 앞에 설명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력 점검을 위해 한번 활용하신 뒤에 틀린 문제 또 맞은 거에서도 몰랐던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시면서 실력 점검을 넘어 향상을 통해 1급을 넘어 만점까지 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잊혀지지 않는 한국사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께 찾아뵐 예정이고요. 시즌까지 작업해서 새로운 콘텐츠와 새로운 해설 강의 그리고 새로운 키워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의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항상 박하사탐이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